젊은 나이에 미국을 넘어 세계의 억만장자가 된 남자, 우주여행 프로젝트인 스페이스X와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입니다. 2019년에는 갑자기 도지코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더니 트위터에 도지코인을 언급하자 시세는 여러 번 출렁했습니다.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은 울고 웃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시장을 쥐락펴락하며 몇 년 안에 인류를 화성에 보내겠다고 호언장담한 그는 도대체 어떠한 사람일까요? 사실 그는 어렸을 적부터 남들과 다른 독특한 발상을 가지고 있어 주변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야 했습니다. 한 번은 계단에서 밀려 굴러 떨어지고 의식을 잃을 때까지 맞아 코뼈가 완전히 무너져 재건수술까지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의 후유증으로 지금까지도 호흡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어릴 때부터 엔지니어인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 에롤 머스크는 남아공에서 최연소 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우수한 전기 기술자였으며 젊은 시절 에메랄드 광산 채굴권을 헐값에 구입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어린 시절 일론 머스크의 집은 상당히 부유했다고 하죠. 그의 어머니는 모델 겸 영양사인데 놀랍게도 어머니는 노년의 나이임에도 아직까지 현역으로 모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는 나름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아버지의 뛰어난 능력과 지식을 물려받은 것과는 별개로 아버지와의 사이가 매우 나쁩니다. 일론의 부모는 그가 10대 때 이혼했는데 아버지와 같이 살겠다고 했던 것을 훗날 매우 후회했다고 하죠. 인터뷰에서 그는 아버지에 대해 아예 거부한 적도 있었으며 그의 동생들도 아버지에 대해 많은 불만을 털어놓았다는 점을 보면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썩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던 듯 합니다. 어느 한 인터뷰에서 일론은 내 아버지는 악마이자 끔찍한 인간 말종이다. 당신들이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악행과 범죄를 다 저질러본 사람이다 고 말하며 인터뷰 도중 울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아버지는 철 좀 들어라고 반박하면서 아들을 공격하기도 했죠. 이러한 둘의 모습은 부자 사이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틀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일론은 불과 12살 때 프로그래밍 언어를 독학해서 동생과 함께 게임을 만들고 이를 게임 회사에 $500에 판매하기도 했을 만큼 컴퓨터를 잘 다루었습니다. 가솔린과 각종 화학약품을 혼합하여 로켓 연료를 만들고 모형 로켓을 발사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그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일론이 스탠퍼드 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되었을 때 이것이 그의 꿈을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발판이었죠. 그해 1995년에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를 출시하고 미국은 인터넷 붐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스탠퍼드 대학원에 일론이 입학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스탠퍼드에 같이 다니던 대학원생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가 1998년 구글을 만들었죠. 일론은 이러한 열기 속에서 자신만의 비즈니스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동생 킴벌 머스크와 함께 인터넷 지도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집2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구글맵이나 네이버 지도 같은 형태의 사이트인데 훗날 집2는 세계적인 컴퓨터 제작 업체인 컴팩에 3억 7천만 달러에 인수됩니다. 이때 일론에게는 하나로 약 264억이라는 돈이 수중에 들어왔으며 돈이 생긴 일론은 또다시 이 돈을 굴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999년 X닷컴이라는 온라인 결제 서비스 회사를 만드는데 마침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X닷컴은 현재의 페이팔로 거듭납니다. 몸집이 커진 페이팔은 당시 이베이가 하나로 1조 7천억 원에 인수하면서 일론은 억만장자가 되었죠. 2002년 이렇듯 여러 사업을 진행시키며 엄청난 부를 축적한 일론은 그 돈으로 진짜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항공우주회사 스페이스X입니다. 현재 지구는 환경오염과 온난화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인구 또한 79억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는 지금처럼 지구에서만 안주하는 것은 결국 인류의 종말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일론은 지구에 식물이 들어있는 작은 온실을 화성으로 발사하고 나아가 화성을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항공우주 산업이라는 것이 돈이 되는 사업은 아니었고 그 중에서도 우주로켓 개발은 어마어마하게 비용이 들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이 아닌 스페이스X 같은 민간 회사에서 한다는 생각은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미래에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론이 항공우주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일론은 이 막대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로켓을 직접 만드는 수밖에 없었는데요. 기술이 부족했던 탓에 직접 만든 로켓은 실패를 거듭했고 그때마다 언론과 사람들의 조롱을 받아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페이팔로 번 돈을 거의 날려먹게 되죠. 이때가 본인 인생 중 가장 힘든 시기였다고 하는데 사업이 잘 풀리지 않고 돈만 날려먹으니 가정에도 불화가 생겨 이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2008년 9월 많은 조롱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된 그의 도전으로 민간 최초의 액체 추진 로켓이었던 팰컨 1호가 지구 궤도에 진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심지어 이때 나사 협력 프로젝트라는 커다란 행운이 찾아오게 되는데 나사에서 축적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받기로 한 것입니다. 스페이스X사는 나사의 협력 아래 더욱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고 팰컨 1호의 10배 이상의 궤도 투입력에 이륙 추진력만 15배가 넘는 대형 로켓 팰컨 9호를 발사하는 데 성공합니다. 인류 역사상 기술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로켓이 한번 발사되고 나면 다시 사용할 수가 없는데 팰컨 9호는
아랫부분에 위치한 추진체가 발사되었다가 아무 손상 없이 지상으로 돌아와 착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추진체 자체가 발사 비용의 80%나 차지할 만큼 어마어마한 금액이 드는데 이 추진체를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80%의 비용을 절감한 셈이죠. 나사도 하지 못한 것을 민간 기업이 해낸 것입니다. 스페이스X는 지금까지도 화성으로 많은 사람들을 태울 수 있는 동체가 큰 로켓을 발사시키기 위해 더 큰 로켓을 만들어 실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스페이스X의 주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스타링크입니다. 스타링크는 궁극적으로 지구와 화성 간의 통신망을 구축할 목적으로 만든 신개념 통신 기술인데 지구 저궤도에 1만 개가 넘는 인공위성을 배치하여 어디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말 그대로 지구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이 서비스가 시작되면 우리나라의 KT나 SK 같은 곳에 가입하지 않아도 와이파이나 인터넷을 세계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야말로 전세계 통신업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사업인 것인데 스타링크는 2024년에 전세계에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이것이 왜 이슈가 되었냐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가장 먼저 통신 시설을 공격하여 통신 인프라를 파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통신의 상당 부분이 마비가 되었는데 이에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일론 머스크에게 스타링크 서비스 개시를 요청했고 일론은 10시간 만에 서비스 시작을 알리는 트윗을 보냈습니다. 이 서비스로 인해 통신망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 우크라이나군은 안정적인 통신망 유지, 드론 공격, 무인 항공기 감지 등 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민들도 인터넷망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전 세계에 전쟁 상황을 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론 머스크의 도움이 달갑지 않은 러시아는 그에게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우주국 드미트리 로고진 국장은 텔레그램을 통해 일론 머스크가 우크라이나 파시스트 군의 군사통신 장비를 보급하는 데 관여하고 있다며 일론, 당신은 이에 대해 어름답게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에 굴하지 않고 자신이 의문사일지도 모른다고 언급하며 쿨하게 농담으로 받아치기도 했죠. 한편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에서 로켓을 발사하는 와중에도 또 다른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테슬라였습니다. 그는 지구의 환경오염으로 인해 화성이라는 곳에서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야 인류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구의 환경오염을 완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중 하나로 전기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인데 어느 날 일론이 두 남자를 만나면서 그의 생각을 현실로 옮길 만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제프리 스트라우벨과 마틴 에버허드인데요. 제프리는 포르쉐를 폐차장에서 구입해 전기차로 개조할 만큼 기술력과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2003년 제프리는 일론 머스크와 함께 점심을 먹게 되는데 제프리는 전기 항공기를 만들고 싶어 했지만 머스크는 이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둘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바로 배터리입니다. 노트북과 가전제품에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을 사용하여 자동차 개발에 대한 프로젝트를 서로 얘기하게 되는데 두 사람은 그때부터 연을 맺게 됩니다. 또 다른 인물 마틴은 2003년에 테슬라라는 전기차 기업을 창립한 인물이며 그때까지만 해도 전기차는 시장성이 좋지 않은 탓에 자금 조달을 위한 투자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마침 전기차에 관심을 갖던 당시 페이팔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650만 달러를 투자하며 최대 주주이자 회장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제프리까지 합류하면서 테슬라의 새로운 전기자동차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일론 머스크의 의도에 따라 고급 스포츠카를 먼저 전기자동차로 만든 후 대중적인 차를 만들어 시장을 확대하는 전략을 세웁니다. 그리고 2,500만 달러를 들여 1억 원에 달하는 전기자동차 로드스터 개발을 계획합니다. 여기서 일론은 투자자를 유치하여 투자금을 모으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 어마어마한 투자금을 마련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작 로드스터의 출시는 미뤄지기만 했습니다. 나오기로 한 차가 예정대로 나오지 못하자 언론은 테슬라는 오랜 역사로 쌓인 자동차 기술을 결코 따라갈 수가 없다며 비난했습니다. 그러다 출시 예정일보다 1년이 늦어진 2008년 테슬라의 첫 모델로 로드스터가 출시되었습니다. 이어서 그해 9월 차량 27대가 나왔고 이후로 더 많은 차량을 만들어내며 결국 미국 내에서 1200대의 차를 판매하는데 성공합니다. 웬만한 스포츠카보다 빠르고 가솔린 2배의 효율, 배기가스와 이산화탄소 배출은 제로인 차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후 테슬라는 도요타와 협업을 시작하여 여러가지 모델을 선보이다가 2008년 테슬라 모델 3가 50만 대 이상의 판매를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하게 됩니다. 2021년에는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등에 이어 시가총액 6위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인공지능에도 꽤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에서도 진작부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해왔고 그 결과 자율주행 기술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일론은 왜 인공지능에 투자하는 것일까요? 일론 머스크는 AI 시스템을 통해서 자신의 사업을 넓혀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공지능의 발전이 정말 빠르다는 것인데요.
인공지능이 폭발적으로 진화하여 인간의 지능을 도저히 따라가지 못할 정도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역사적으로 인간은 자신보다 열등한 것을 지배하고 실험하면서 필요에 따라 이용하거나 어떤 종은 멸종시키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인간은 지구의 환경오염이 아닌 인공지능에게 지배당해 멸망하는 시나리오 또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에서 우리는 인공지능에 패배하고 충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알파고도 현재는 완전히 구형이 되어버렸죠.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 이 흐름을 막을 수 없다고 느낀 일론은 인간의 편에 설 인공지능을 개발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오픈 AI라는 연구소에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픈 AI 연구소는 전적으로 인류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인공지능 연구소를 말합니다. 최근에 테슬라에서는 자율주행과 자체 인공지능 기술 개발로 만들어진 테슬라 봇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 봇은 인간을 위해 세상을 친근하게 탐색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 노동 비용을 줄여 세계 경제를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라며 포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인간의 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의 태동에 따른 인간의 위협이 사실화되자 그는 인공지능으로부터 우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인간의 지능을 증강시키기 위한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인간의 뇌와 인공지능을 연결시켜 인공지능을 증강시키기 위해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설립한 것이죠. 인간의 복잡한 개념과 훨씬 많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정교하게 전달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의 질과 속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뇌의 정보를 초소형 칩으로 저장해 죽은 뒤에도 다른 사람의 몸이나 로봇 몸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이 논리라면 인간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외에도 인류를 구할 인류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자회사인 솔라시티는 태양에너지 서비스에 특화된 기업으로 친환경 에너지만으로 유지되는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론 머스크의 보링 컴퍼니는 지하의 도로를 뚫어 교통체증과 신호대기 그리고 날씨 조건에서 벗어나 이동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테슬라를 포함해 이제는 그의 회사들이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살만한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가 생각하는 가치관입니다. 그도 어떤 일을 할 때에는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 두려움마저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하는 일이 충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